네, 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음, 이번 영상은요, 번역 일감을 받는 법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인데, 번역 업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번역 업계를 모르면 생기는 일에 대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설명 바로 시작할게요. 이 번역가가 되기 위해서 번역가로 좀 자리를 잡으려면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번역을 좀 전공해야 되지 않을까? 전공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어 내가 번역 전공 그 학사,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면 이런 학과 관련된 자 그 뭐죠? 졸업증이 없다면 학사를 고민하시고, 만약에 학사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단계인 대학원까지 석사 단계를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고민 안 하고 당연히 '내가 번역가 하려면 통번역 대학원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결정을 우리가 내리는 것일까요? 만약에 '나는 그냥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 번역에 대해서 정말 학문적으로 내가 접근을 해서 더 많이 배우고 싶어.' 그렇다면 학사, 석사 이렇게 더 취업 더 상위 단계로 이렇게 진학하시는 거, 전공 학위를 만드시는 거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번역가로 먹고 살려고 하니 보니까 내가 번번한 어떤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불안해서 나의 조건을 좀 채우려고 조건 채우기 용으로 이런 학위를 만드시는 걸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그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를 사이버로 학사를 마쳤는데요, 편입을 해서. 그곳에서 배운 활동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진학을 한 이유가 이 학사가 필요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제가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목표를 달성하려면 학사라는 이 조건이 필요해서 그 학사라는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 그 직무가 있었어요. 계속 뜨는 어떤 직무가 있었는데 이 직무에 내가 지원을 하려면 최소한 번역 학과를 졸업한 학사가 필요했고, 어 이 학사 자격증이 없는 것 빼고는 내가 이 잡에 지원을 하면 반드시 이제 합격을 할 만한 그런 조건인데 학사 조건이 없어서 여기에 지원을 하면 서류에서 계속 탈락하는 거예요. 요러한 상황이라면. 내가 가야 하는 목표가 뚜렷하고 이 딱 단지 학사나 석사 요 조건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자꾸 떨어진다면 그럼 이제 지나가시는 게 맞죠. 지금 당시에 제가 갖추고 싶었던 가고 싶었던 그 조건은 지금 생각하면 당시에 제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어 직무가 여기 있다면, 요 정도 범위였다면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과 제가 지금 어 제 눈에 이렇게 띄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학사를 다시 하겠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안 하겠다."라고 답을 하고 싶어요. 요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서 요렇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뭐죠? 학사, 석사 이 대단한 딱 누가 봐도 '와 저 사람 번역가로 취업시켜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번듯한 요러한 학위가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좀 만들어서 나를 좀 빛나게 해 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해당 분야에 탁월한 전문 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전문 분야 전공자 뭐 할까요? 정말 말 그대로 전문 분야 있잖아요. 뭐 금융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금융 쪽이라든지 아니면 법률 쪽, 그리고 또 뭐 의학 분야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공학 있죠.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공학, 뭐 생명공학도 있고 기계공학도 있고 전기공학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런 공학 쪽. 요런 정말 전문 분야를 이미 전공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요런 분들인데 요런 분들 중에서 보면 우리는 이제 영한 번역, 한영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언어 능력자는 이제 영어를 잘한다. 한국어는 당연히 잘하고 모국어 수준으로 하고 요걸 조건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굉장히 어려운 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들인데
대단합니다. 요거를 활용하면 번역가로 살아가는데 아주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미 이렇게 대단한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세요. 전공을 했어요. 석사, 학사, 박사 뭐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능력이 이것뿐만 아니라 언어도 굉장히 탁월하더라. 영어, 한국어 이 영어 수준이 준 뭐죠? 왜 준 원어민급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상급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요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엄청난 학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와 대단하다. 그래 좋겠다. 너넨 앞길이 탄탄해서.'라고 생각하시겠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번역 업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번역 업계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건데요. 번역 업계를 모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기느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보통 요런 분들이 파트타임이나 이제 시간이 남아서 아니면은 우연히 누군가의 부탁을 받아서 번역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렇게 번역을 했는데 뭐 그냥 부업,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짭짤해." 라고 해서 이제 계속 일을 받아서 해 줍니다. 그런데 요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낮은 번역료를 받으실 확률이 높아요. 이분들이 전문 분야를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엄청난 메리트예요. 이 메리트를 사실 본인들은 몰라요. 왜? 번역 업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이걸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요? 그죠. 번역 업계에 대해서 잘 아는 제3 자 누군가 뭐 번역 에이전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 번역 업계를 참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제3 자가 요 사람한테 자기 주변에 있는 대학원 다니느라 요즘 좀 생활비랑 용돈이 궁한 자기 친구나 뭐 동생이나 후배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번역 일감을 받아서 요거를 50% 아니면은 심하게는 70% 까지 이문을 남기고 뭐라고 하죠? 커미션이라고 하죠. 요걸 떼고 나머지 아주 적은 번역료를 넘겨서 요걸 줬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그걸 좋다고 "땡큐. 다음에도 이런 거 부탁해 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번역 업계를 몰라서 그래요. 실제로 내가 받아야 되는 단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분들은 번역을 해본 적이 없어요. 번역 시장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낮은 번역료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 좋은 조건, 급행 번역이라고 하는데 24 시간 안에 막 몇 장짜리 번역을 해 달라고 해요. 내용도 막 어려운데 이런 걸 급행 번역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퀵을 보낼 때 더 빠른 시간 안에 물건을 보내야 되고 받아야 되면은 거기에 비용이 더 붙습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번역도 그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경우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붙어요. 어 10% 20%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최소 50%뭐 70% 어떨 때는 뭐 2 배로 번역료가 뛰기도 하고요. 고객이 급하면 급할수록. 급행 번역이 안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원래 급행 번역을 주면은 급행 번역을 처리할 때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 더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받아야 되는 돈이 원래 더 있어. 근데 요거를 누가 가져갈까요? 나한테 그 일 부탁한 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안 좋은 조건으로 번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 고난도의 내용을 처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 내용이 어려우면 번역료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쵸. 번역료가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왜? 이 내용을 처리하려면 번역을 처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나는 이 내용이 일반인이 봤을 땐 고난도지만 저는 이 분야의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시간도 조금 걸린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번역료를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어 이 번역 시간도 빨리 소요되고요. 그죠? 이 급행 번역 이 서비스 빠르게 서비스를 처리해 주는 데다가 아주 전문적인 내용으로 전문성을 갖춰서 번역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더 높은 번역료를 받아야 되는데 보통 이러한 조건으로 번역을 받게 됩니다. 번역 업계를 모르는 또 다른 이런 전문가들이 번역을 이렇게 처리했을 때 요런 조건을 겪게 된다. 번역료가 낮고 급행으로 번역을 하게 되고 좀 어려운 내용을 처리하게 된다.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 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번역 업계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전문 번역가가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저는 파트타임 번역가예요. 상관없습니다. 일단 번역을 처리하시고 번역료를 받으시는 분이라면 번역 업계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간결하게 제공하고 있는 강의가 있어요. 제가 강의 수강료를 제가 확인해서
할인을 해서 걸어 놓을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번역업계를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번역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강의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번역가 이해하기. 제가 수강료를 계속 인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 10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제가 50% 아니면 70% 수준까지 할인을 해서 이 강의를 열어놓을게요. 이 강의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지금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건 알바를 하시건 어쨌든 번역이라는 서비스를 내가 제공을 하고 그걸로 대가를 돈을 받고 있다면 번역 업계를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그 돈 제대로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 번역 아르바이트를 부탁한 이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나 좀 번역료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절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 모르니까. 지금 내가 받는 번역료가 낮은지 높은지 잘 몰라요. 근데 어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낮은 것 같아. 근데 이걸 내가 요구할 만한 뭐가 뚜렷한 근거가 없어. 왜?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번역과 이해하기 이 강의를 확인하시면 여기 강의에서 이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러저러하니까 내 번역료가 지금 수준이 너무 낮아서 70% 이상은 인상해야 되니 내 가격을 얼마 정도로 맞춰달라. 이렇게 딱 요구를 하면 아마 이분이 또 다른 분을 찾으시겠죠. 그죠? 그럼 이제 가격 협상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는 나한테 그렇게 저렴하게 일 준 사람이랑 관계를 끊으셔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이제 번역업계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아. 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이고 이러저러한 번역을 처리했었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번역 일을 맡겨주면 참 잘 해서 정확한 시간을 지켜서 제공하겠다라고 자신을 알리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업 번역가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예를 들어 내가 원래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번역을 처리하고 100만 원을 받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300만 원, 500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강의 꼭 확인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번역과 이해하기.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번역 일감 받는 법 특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미 번역에 발을 담고 있는데 번역 업계를 모르고 있어서 제대로 내가 받아야 되는 내 권리를 내가 받아야 되는 번역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들으셔도 도움이 되고 나는 이제 앞으로 번역가를 하려고 하는데 번역업 이 번역가를 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번역 일감 받는 법, 이 특강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요 내용으로 정리를 할게요. 번역 업계를 알아야 내가 원래 받아야 되는 번역료 제대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